네, 지난 며칠 동안 의무경찰 제도인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검토하겠다라는 정부가 다시 한 발 물러서면서 사실상 백지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무경찰 제도인 논의를 불러왔던 사건 중에 하나는요, 산책로에서 발생했던 성폭행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 최윤종이 어제 검찰에 송치됐는데 신상 공개 이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윤종 취재진을 보며 탄식을 내뱉는 영상이 준비돼 있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 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보면요.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의 태도가 맞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지금 저런 식의 강력범죄자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과연 이제 신상 공개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한 건 아니고요. 갑자기 최은정을 보면서는 저렇게 공개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네. 듭니다. 글자 그대로 요즘 하는 말로 무슨 역대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취재진이 많이 오니까 자기가 무슨 스타라도 된 듯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보이고 있고 다리 떨고 있고 거의 뭐 웃음 띠다시피 하면서 우발적인 살인이었다. 그건 뭐 계획적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에게 하는데 왜 걱정이 되냐면 저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예. 지금 저런 강력범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불씨가 돼서 모방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저렇게 잘못을 크게 저지르고 수사기관의 체포를 받아서 이송되는 과정에서조차도 저렇게 당당해서는 안 되는데 마치 당당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 저게 잘못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앞으로 이제 카메라에 대한 공개조차도 좀 고민해가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사실. 네. 또 최윤종은요, 군복무 시절인 지난 2015년에 총기를 들고 탈영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면서 이렇게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렇게 관심사병이었다는 것도 좀 앞으로의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건 위험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어떤 개인을 특정해서 하기보다 이제 아마 그런 행동들이 이제 있어왔고 네. 그 이후에 뭐 물론 뭐 우울증 걸린다고 해서 다 이런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항상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뭔가 문제를 일으킬 소지들이 충분히 있어 왔는데 문제는 그 사회가 또 가정이 이거를 이제 감시하고 뭔가 치료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으니 이게 이제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네, 시스템적으로. 그렇죠. 이게 예. 그렇다면 뭐 저런 돌발 행동들 지금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어떤 면에서 좀 방어를 해야 될 텐데 바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렇다 하면 저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치료하고 또 가정에서 뭔가 문제점을 제시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당시에 어떤 사건 현장 등등을 보면 CCTV도 없었고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아침에 저런 것들이 갑자기 없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저런 어떤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뭐 개인의 어떤 그걸 또 침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런 이미 그 군 시절에 탈영했던 경험이 있고 한다라고 그러면 실제로 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좀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해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최윤종은 취재진 앞에서는 우발적인 범죄라고 답을 했습니다. 뭐 성폭행 혐의만 인정을 했고 살해 의도 없었다 그랬는데요. 보면요, 박성규 의원님, 그렇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계획 범죄 정황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다면서요. 아까도 보면 이제 나오면서 기자가 이제 물어보니까 네. 우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네. 20, 30대들의 그 어법 중에요. 자기 감정 표현을 꼭 빗대는 표현, 저게 영어식 표현에서 나온 건데 그냥 우발적이었습니다 하지 않아요. 우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는 계획범죄로 드러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너클이라는 그 금속재 이 끼우는 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살인병기예요. 그 성인 남자가 이걸 그 주먹에 끼고 양손에다 다 끼웠다는데 이걸로 사람을 때리면 치명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 아무런 피해자가 그런 그 저항하기 힘든 뒷모습으로 가고 있는 뭐 여성이나 노약자인 경우에는 그 자체가 살인병인 거예요. 이걸 4월 달에 사가지고
거의 넉 달 가까이 들고 다녔어요. 주머니에 네. 넣어가지고. 예. 이거를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고 그 아예 작정을 하고 나간 모습이 이미 포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기자들이 열심히 해서 사건 기자들이 그 카메라나 마이크 들이대고 물어볼 때 뭐라고 짧게 한마디 하는 걸 가지고 기정사실이고 그것이 뭐 사실관계일 것처럼 얘기를 우리가 풀어나가는 것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수사 결과나 모든 걸 따져보면 본인의 이제 죄를 좀 깎아야 되잖아요. 강도살인죄의 그 피해자가 이 피의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회피 수단으로서 우발적이었느니 내가 좀 뭐 정신병력이 있느니 군대 체질이 아니란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남자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만 군대 체질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보면은 살인 예고글에 대해서도 좀 검색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는 결국 계획범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뭐 계획범죄가 아닌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자기의 형량을 낮추고 싶은 거죠.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너클이라든지 살인 그 예고글 관련된 기사를 열람하고 그다음에 공연 음란죄 이런 것도 검색했다는 성 관련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거죠. 그리고 네. 지난 4월에 너클을 구입했어요. 이게 시간이 한참이 지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본인은 뭐 그걸 가지고 지금 어디에 가방이 없으니까 호주머니 어디에 넣겠죠. 그걸 가지고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노려가지고 범죄를 했잖아요. 저걸 어떻게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때려가지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을 정도의 상황까지 만들어놨는데 그리고는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저걸 그냥 우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렇게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이 우발적으로 뭔가를 범행을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일부러 그 산책길을 갔을 거고 CCTV 없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범행 도구도 미리 마련했다는 것은 그런 계획이 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주장을 저는 믿을 수가 없고 검찰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양재열 변호사님 앞으로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검찰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사의 핵심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경찰에서 송치를 할 때 처음에 이제 강간치사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강간살인죄로 제목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네. 애초에 성폭행을 하는 과정 내지는 이후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생각이었다라고 하고 뭐 두 분들 다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도 당연히 그럴 정도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지만 법을 통해서 이걸 또 유죄로까지 강간살인을 입증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너클도 사용을 했고 1차 부검이지만 목을 졸랐다라는 그런 결과까지 나온 거 보면 뭐 상식적으로는 명백해 보이지만 그 부분을 더 치밀하게 해서 혹시라도 법정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까지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검찰은 전담팀을 꾸민 겁니다. 네.